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상시인의 초토의 시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토라고 했는데 초토는 황폐화된 땅이라는 뜻이죠. 황폐화된 땅. 그러니 이 시는요, 6.25 전쟁 직후에 황폐화된 우리 조국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나중에는 희망으로 전환하면서 시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학고방 유리딱지에 애새끼들이 있다라고 했네요. 애새끼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학고방은 뭐냐면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멍가게 유리딱지, 그러니까 문이겠죠. 이 유리는 문과 연결된 어떤 안이 비치는 벽일 거예요. 유리딱지에 애새끼들이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이니까 이제 직유법이죠. 비유법. 걸려있다라고 했는데 학고방 유리딱지 애새끼들이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처럼 걸려있는 것은 사실은 걸려있는 건 아니고 붙어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리에다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상황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멍가게를 왜 아이들이 얼굴을 붙이고 들여다볼까요? 배가 고파서이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쟁 직후에 황폐화된 우리 국토의 모습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막 들여다보는 거죠. 구멍가게에 있는 뭐 여러 과자들 이런 거 들여다볼 거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죠. 화자가 이 아이들을 보고 이연에서는요.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자, 유리 기대어 막 안을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햇살이 너무 눈부시어서 돌아섰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도 돌아선다. 나가 시적 화자이겠죠. 자, 올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여기서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울상이 되었고 그 그림자가 나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의인법이 쓰인 거죠. 그림자를 의인화해서 울상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그림자에게 명령한 거겠죠. 그 그림자는 화자 자신이니까 자신에게 아마 말한 걸 거예요. 어느 접어든 골목길에서 한번 멈춰봐봐 라는 거죠.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잿더미는 뭘까요? 전쟁으로 모든 건물이 불타버린 상태니까 피폐해진 우리 조국을 말하겠죠. 피폐해진 우리 조국. 여기가 바로 초토일 거예요. 초토화된 우리 조국의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대요. 와,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있는 와중에 개나리가 꽃망울이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와, 이 개나리라는 것은 꽃이고 꽃이 망울졌다. 앞으로 뭐 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 꽃이 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꽃은 긍정적인 이미지이니까 이렇게 황폐화된 땅에도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다며 여기까지 절망. 요 이후에는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상의 전환.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체니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언덕을 내달리는 저 소녀의 앞니가 빠졌는데 그것은 빠져서 전부 이가 하나도 없다. 전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벌의 형벌. 그 형벌의 죄, 그런 죄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중의법,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달려가는 소녀들의 이가 하나도 없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저 아이들은 죄도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피폐해진 땅에서 살고 있어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화자의 정서는
안타까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형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죄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안타까움의 정서일 거고, 저 소녀들의 치아가 하나도 없다 라고 볼 때는 아이들의 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통해서 본 그런 천진난만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화자죠. 술 취한 듯 흥그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죠. 여기도 원인이요. 그래서 4, 5연이 원인이죠. 저 아이들은 죄가 없고 또 꽃망울이 적고 또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으므로 내가 화자가 흥그러워진다, 즐거워진다. 그래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그러면 무엇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울상이 된 그림자와 대조가 되는 거죠. 밑에서는 그림자가 웃는 것과 대조가 돼요. 대조. 그래서 대조의 이미지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강조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꽃망울 진 것을 보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앞니 빠진 얼굴로 웃는 것을 보고 이렇게 황폐화된, 초토화된 우리 국토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다, 희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가 끝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화자는 아이들이 학고방 유리딱지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 안타까워하고요. 또한 전쟁 후 황폐화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러나 개나리꽃이 망울진 걸 보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것을 보고 기분이 전환됐죠. 희망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거죠. 태도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요, 전란의 폐허 속에서 갖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앞에 1, 2, 3년은 절망, 4, 5년은 희망.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만양을 통해서 비유법 확인할 수 있죠. 또 화자를 그림자로 표현하면서 화자의 분신인 그림자를 의인화하여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시의 시상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 특정 시어의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한다. 맞죠? 그림자가 울상을 지었다가 그림자가 웃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선지 2번을 보니까요. 근경에서 원경으로서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경은 가까운 경치고 원경은 멀 원자니까 먼 경치예요. 시선이 한다는 것은 시의 시적 대상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이동해서 가까운 경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먼 곳에 있는 경치를 이야기했다. 가까운 것 근경, 먼 것은 원경인데, 이러한 시적 대상의 경치가 원경에서 근경으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이동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네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학고방 유리딱지에 붙은 아이들의 모습을 봤죠. 그것은 먼 곳에서 본 경치, 그러니까 원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혹은 근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가까이서 지켜봤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개나리꽃 망을 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나리꽃 망을 진 것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뚜렷하게 원경과 근경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뭘 보긴 봤는데 둘 다 근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둘 다 원경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 혹은 근경에서 원경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 3번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 청자를 설정하지도 않았고요. 대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외향이 변해가는 과정. 시간의 흐름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학고방에 붙은 아이들을 봤고, 그래서 내가 울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개나리 꽃망울을 보고 그림자가 웃었다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은 맞는데요. 대상의 외향이 변해가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외향이 변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얼굴을 눈은 찢어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찢어지지 않고 동그래졌어. 이렇게 해야지 외향의 변화잖아요. 이거 없고요. 시각적 이미지는 있죠. 그 다음 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 부르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애절한 마음은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고방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애절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데 부르지 않아서 틀린 말. 그 다음 19번 이 시를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개나리를 촬영할 때는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여, 맞죠?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망울진 모습을 강조한다. 그럼 맞네요. 개나리 망울져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2번 배우가 학고방의 아이들을 보다가 돌아설 때는 침울한 표정을 짓도록 해야죠. 왜? 그림자가 울상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3번 언덕을 내려달리는 체니의 모습 뒤로 밝고 경쾌한 음악을 삽입해야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본 이후로 그림자가 웃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학고방의 유리는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화려한 이미지가 부각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학고방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화자는 침울한 기분이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특수효과를 활용해서 술 취한 듯 기분 좋은 배우 앞으로, 여기까지 끊었을 때 맞죠. 자, 마지막 연에서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림자가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맞죠? 그림자가 웃으며 걸어간다. 앞장을 선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20번 봅시다. 3년에서 그림자가 울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학고방 속 아이들이 학고방 속으로 가지 않았고 학고방 밖에 있었고요. 말썽을 부린 일도 없었네요. 틀렸고 2번 학고방 속 아이들, 학고방 속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봤으니까요. 생기 없는 모습은 맞네요. 불쌍한 것도 맞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학고방,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학고방 속이라고 하는 말도 틀렸고요.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4번 생기발랄한 아이들이 피폐한 삶 속에서 갇힌 것이 안타깝죠. 왜? 이렇게 밝게 앞니 하나도 없이 웃는 아이들이 피폐한 삶 속에서 그 학고방 앞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안타깝죠. 맞고요. 5번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네요. 21번 단복의 A 중 기억과 상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학고방입니다. 학고방은 아이들과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근데 이 학고방을 통해서 피폐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를 해석해 봅시다.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인데요. 농무라는 것은 원래 농사가 끝났을 때 축제처럼 이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 축제와 같은 의식입니다. 그런데요, 축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축제가 시작하자마자 첫 연부터, 첫 행부터 막이 내렸다고 했어요. 막이 내렸다는 하강적 이미지죠. 위에서 밑으로 이제 떨궈서 봐야 되는 거.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것 같네요. 징이 울리자마자 막이 내렸으니까 이 농무가 끝난 상황이에요. 오동나무의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 무대에서 농무를 끝낸 상황.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울력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농촌 공동체를 말하겠죠. 화자를 포함한 이렇게 농무를 춘 사람들이 분이 얼룩진 얼굴로 소주집에 가서 소주를 마셔요. 여기서 분도 역시 중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의 분, 분장의 분이고요.
두 번째는 울분의 분이에요. 분통이 터진다 할 때 그 분. 얼룩진 얼굴로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이유는 이게 억울해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1960년에서 70년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산업화라고 해서 60년에서 80년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펼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촌향도는 뭐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인데 그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정부의 추곡 수매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농촌에서 지은 이 곡식들을 싼 값에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했어요. 농산물 수입 가격은 아주 싸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그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 가격하고는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농사를 때려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져도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이 농촌 공동체의 농민들이 겪는 이런 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촌 공동체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개인 이 농민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 즉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조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말하겠죠. 그런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농무였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농민의 울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학고방과 같은 의미가 뭘까요? 상황이죠. 그 상황은 뭐야? 농민들이 농무를 추고 있던 공간은 바로 여기 어디죠? 텅 빈 운동장이네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사연에서 활짝 핀 개나리가 아닌 망을진 개나리로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아직 피지 않았지만 활짝 핀 꽃은 이제 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지만 꽃망울은 아직 피진 않았죠. 그래서 곧 피어날 꽃망울을 제시해서 희망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겠죠. 다음 23번 이 시에서 그림자가 시적 화자의 역사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때라고 했는데 이 역사의식은 뭐냐면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되겠죠. 라고 할 때 니은이 의미하는 바를 써라 라고 했는데 니은은 그림자 웃으며 앞장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웃고 있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전에 아주 초토화된 국토에서 어린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죄도 없이 생기발랄한 아이들이 침울한 상황을 겪고 있죠. 침울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선다 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침울한 상황일지라도 뭐가 있다? 웃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왜 발견했죠? 개나리가 꽃망울져 있는 모습을 통해. 그러므로 기억은 역사의식을 반영해서 생각해 볼 때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토의 시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수영의 폭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